오늘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이 나이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나이프의 세계는 굉장히 심도 깊은 영역이라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. 네. 근데 생존 기술에 있어서 이 나이프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비이지만 이 자칫 부족한 경험으로 잘못 다루게 되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도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심히 다루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 나이프에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좋은 가성비 나이프를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. 이 좋은 가성비 나이프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10만원 이하의 구매가 가능하며 초핑과 바토닝, 그러니까 초핑은 나무를 두드리는 패는 행위를 말하고 바토닝은 말 그대로 나무를 이 바톤 형식으로 된 나무를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제 파이어 스틸을 사용할 때 얼마나 용이하냐 이 부분을 전 봅니다. 파이어 스틸 사용하는데 용이하냐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칼등이라는 부분인데 스파인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 부분이 얼마나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파이어 스틸을 잘 긁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저는 좋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.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디자인, 이런 부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나이프 소개 첫 시간으로 이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콜드스틸사의 SRK와 그 다음에 조금 작게 생산된 모델인 SRK-C에 대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이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용어들을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건데요.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소개해드릴 이 SRK는 서바이벌 레스큐 나이프의 이니셜 뜻합니다. 그러니까 서바이벌 레스큐 나이프, 생존 구조 나이프 뭐 이런 뜻이죠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나이프는 SRK, 똑같은 이름이지만 C가 붙습니다. 이렇게 C는 컴팩트라는 뜻의 C를 의미합니다. 컴팩트는 영어로 작은이라는 뜻이죠. 딱 비교해 보시면 왜 컴팩트인지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콜드스틸은 미국의 회사인데요. 이 모델은 대만의 OEM을 줘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이 두 모델 다 이 SK5라는 강조를 씁니다. SK5는 이 탄소광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강철 소재예요. 쉽게 말해서 강철 소재인데 저렴하면서도 높은 경도를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SK5는 탄소광의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탄소광은 영어로 카본이라고도 합니다. 이 카본은 녹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두 나이프도 탄소광을 이용한 나이프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녹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사실 관리를 좀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녹이 이렇게 좀 올라오죠.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. 특히나 바닷물에 담그거나 바다에서 오래 있어야 될 경우에는 오일을 발라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나이프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전 세계 리뷰어들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경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제품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먼저 SRK에 대한 재원을 설명드릴 건데요. 무게는 칼집을 포함하면 317g이 나오고 이 칼집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222g, 이게 조금 오차가 있어요. 그 정도 무게가 나옵니다. 그리고 칼날의 두께는 5mg입니다. 얇은 편은 아니고요.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. 5mm면. 그 다음에 칼날의 길이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을 칼날의 길이라고 합니다.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로 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을 때는 14.84cm가 나옵니다. 참고로 이 칼날이 없는 부분을 리카소라고 하는데요.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잽니다. 일단 우리나라는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어가면 도금 소지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되는데요.
이 말 그대로 도금 소지 허가증은 관할 경찰서에 이 나이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신고 과정에서 서류도 필요하고 또 수수료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 도금 소지 허가증이 필요 없는 무도소 나이프들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제가 이 날 길이가 14.84cm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15cm가 안 되기 때문에 무도소에 해당이 됩니다.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으로 나이프를 구매할 경우에 간혹 이 부분부터 칼 날 길이로 계산하여 15cm가 넘는다라는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나이프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무도소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.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크게 다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손잡이 길이는 12cm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프 재질은 SK5 강제를 사용하였고요. 여기 있는 검은색 코팅 부분은 블랙 코팅으로 처리가 되어서 녹을 좀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나이프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나이프죠. 자, 이 모라 컴패니언 카본 헤비듀티 이 나이프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 나이프는 무게가 102g입니다. 그리고 이 나이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22g이에요.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칼집을 포함해도 134g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무게가 이 나이프가 2배가 훨씬 넘는 거겠죠. 조금 묵직합니다.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이 나이프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. 자, 다음에 소개해드릴 나이프는 SRK-C입니다. SRK-C는 무게는 152g, 그 다음에 칼집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23g입니다. 자, 칼날 두께는 아까 얘는 5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얘는 4mm입니다. 1mm 정도가 작습니다.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의 칼날 길이는 약 12cm 정도 되고요. 손잡이의 길이는 11.5cm입니다. 자, 보시면 손잡이 길이가 이 나이프 길이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. 이 나이프는 12cm, 이 나이프는 11.5cm. 그래서 이 나이프를 사용할 때 이 앞쪽에 무게중심이 좀 있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실리는 장점이자 단점이 좀 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 코팅이 좀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나이프 집을 우리말로는 칼집이라고 하지만 외국어로는 시스라고 합니다. 이 시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 칼집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좀 논란이 많은 칼집이기도 한데요. 나이프를 이 칼집에 넣었을 때 유격이 이제 최대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. 그렇다 보니까 넣고 빼는 과정에서 이런 기스가 좀 발생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칼이 좀 무뎌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.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넣습니다. 뭐 너무 무뎌지면 샤프닝을 좀 해주면 되니까요. 자,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은 크레이 EX라는 이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합성 고무와 비슷한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정확히 따지면 합성 고무는 아닌데요.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플라스틱 손잡이에 비해서 쇼핑 시에 진동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촘촘한 결이 들어가 있어서 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손잡이 형태가 이제 너무 굴곡 없이 그냥 이렇게 밋밋한 느낌이 있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시프코의 손잡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립감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뭐 약간씩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칼 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나이프 다 이제 클립 포인트 형태라고 합니다. 이 클립 포인트 형태라는 것은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잘려있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죠. 그래서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클립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러한 형태의 나이프를 클립 포인트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. 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주어진 두께에서
사선으로 약간 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. 이것을 스웨지라고 합니다. 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를 스웨지라고 한다.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여기가 뭉툭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깎아주면 찌르기 같은 공격을 할 때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누가 봐도 이런 클립 포인트의 나이프는 좀 공격적으로 보이죠? 그리고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자른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좀 잘라냈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조금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나이프로 인해서 이 팁, 여기를 팁 부분이라고 하거든요. 이 팁 부분이 부러질 확률이 조금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나이프의 요 엣지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리하게 패더스틱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. 이러한 서바이벌 라이프는 어지간한 극한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둔각을 줘서 예리함을 없앤 대신에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패더스틱을 엄청 잘해야 될 이유도 없긴 합니다. 자, 두 모델 다 이 스파인, 그러니까 이 스파인을 칼등이라고 하는데요. 이 칼등에 각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파이어 스틸이 매우 잘 긁힙니다. 뭐 꼭 파이어 스틸을 나이프 칼등으로 긁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러한 나이프처럼 약간의 라운드가 들어가서 파이어 스틸이 긁히지 않게 되면 또 은근히 불편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확실히 SRK처럼 이 각이 살아있는 나이프가 선호도에 있어서 조금은 우위이긴 합니다. 하지만 파이어 스틸을 여러 번 긁다 보면 이렇게 코팅이 벗겨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돼요. 이 벗겨진 부분들은 반드시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. 이 두 제품 다 스틱탱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스틱탱 구조라는 것은 이 부분이 스틱처럼 여기까지 쭉 와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 반대로 풀탱이라는 것은 모라 나이프의 가벅을 하는 나이프인데요. 여기 보시면 강철이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. 이 나이프 모양 그대로 여기 끝까지 가는 모델을 풀탱 나이프라고 하고요. 다시 이 모델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스틱처럼 돼 있는 그 아이스크림 스틱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돼 있는 구조를 스틱탱 구조라고 합니다. 당연히 이런 풀탱 나이프에 비해서 튼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열처리나 가공이 잘 되어 있는 나이프라면 웬만한 하드 유즈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나무를 패는 초핑 작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날 길이가 3cm 정도 더 긴 이 오리지널 버전이 더 유리합니다. 바토닝 작업은 두 나이프 다 문제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. 물론 나무의 지름이 커질수록 이쪽 나이프가 더 유리하겠지만 굳이 무리해서 커다란 나무를 바토닝 할 필요는 없겠죠. 그 다음에 패더 스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컴팩트 버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이 오리지널 버전은 조금 저한테는 부담스럽긴 합니다. 저는 사실 필드에 나갈 때 이 나이프 하나만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. 완전한 나이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상호 보완이 되는 조합을 가지고 나가곤 하는데요. 만약 생존 상황을 고려해 딱 하나의 나이프만 가지고 가야 한다면 이 오리지널 SRK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.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요. 반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 부시크래프트나 백패킹 혹은 캠핑 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오리지널보다는 컴팩트 버전이 낫다고 봅니다. 일단 오리지널의 경우 짧은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다루기에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상황에 따라서 땅을 파거나 초핑을 하는 등의 터프한 사용에 있어서는 이 모델이 더 적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선 갖고 다니기엔 좋지는 않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칼날 길이 11cm 이내를 선호합니다. 그러니까 맥스로 이 정도 사이즈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캠핑장에서 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자, SRK 컴팩트의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. 이 리카소 부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. 요 나이프 엣지 바로 전 부분, 이 부분을 리카소 부분이라 하는데 이 제품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. 아무래도 날이 좀 더 아래부터 시작이 됐다면
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더 유리하겠죠. 사실 나이프라는 게 유명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나이프 이해도와 그에 따른 적절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두 나이프뿐만이 아니라 더 저렴하면서도 필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나이프들도 잘 찾아보면 있기 때문이죠. 자, 오늘은 간단히 이 두 나이프에 대한 비교와 둘 중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렸습니다.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